대규모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를 대비해서 미국 하원 의원 등을 만나고 그제 귀국했습니다. 방미 기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시 뒤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고요. 먼저 내일부터 강화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바뀌고 언제쯤 진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내일 새벽 0시를 기해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됩니다. KBS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말 내내 하루 신규 확진자 3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황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심각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신규 확진자 오늘 확진자 숫자는 271명입니다. 5일간 이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명대로 떨어진 건데요. 네. 안심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탓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명대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이 국내 발생은 255명, 그리고 해외 입은 1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는 3만 1,004명인데요. 현재 국내 치료를 받고 있는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사실 누적 확진자는 이미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고요. 네. 실제로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는 3,956명으로 이제 곧 4,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중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79명, 그리고 사망자는 4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509명으로 치명률은 지금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확실히 서울하고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꼭 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강원도나 전북, 다양한 곳에서 골고루 지금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이 일주일 단위로 유행 지표를 갖다가 분석해서 산출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 네, 그러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킬 수 있냐의 그 숫자인데요. 그 수치가 지금 1.5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0.9명, 1.1명이었는데 이제 한 명이 한 명 이상 1.5명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건 유행의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12월 초가 되면 한 6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 그 확산 국면을 보면서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전 신천지 때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신천지 한 곳만 지켜보면 됐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신천지 대구 3월 달 생각을 해보면 한 하루에 800명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그 8월 말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된다고 중대 기로에 섰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현재 유행 양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신천지 대구교회라든지 이태원 클럽발, 그리고 서울 도심 집회 기억하실 겁니다. 특정 교회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국한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감염원이나 이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들을 선제적으로 찾기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역적으로 큰 어떤 공통 감염원이 존재하지가 않고 소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 집회 8월 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고령층이 많이 확진됐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 고령층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와서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면요. 실제로 자가격리 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서너 명, 그리고 10명 이렇게 많아봤자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젊은 층 확진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젊은 층에서 확진자 한 명이 이제 발견이 되면 역학조사관들이 조사를 했을 때 이분들이 다닌 동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한 명당 자가격리자가 20명, 30명, 그리고 이동의 동선도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다가 젊은 층은요 또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파서 자각을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조용한 전파자로 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이제 그때하고 다른 요인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겨울철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접어들게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 유행이 3차 유행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할 얘기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3들 이제 수능 보잖아요. 학부모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뭐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임용고시 보는 사람들 집단 감염 또 생겼다고 그러고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막 감염자들이 나와요. 지금 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걱정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열흘 정도 이제 남았고요. 이제 숙명여고 얼마 전에 2학년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인근 학교하고 뭐 대치동 학원가가 난리 난 적도 있고요. 네. 또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시작된 감염이 가족을 통해서 또 교회로 확산이 됐는데요. 네. 사실 교사 1명 확진 판정으로 시작된 지금 이 감염이요 학생과 교회로 연결돼서 오늘 좀 전에 42명이 추가 확진돼서 지금 누적 확진자가 벌써 70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또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또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교육부는 안정적인 이 수능 시험을 위해서요. 수능 전날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바로 검사가 나올 수 있게끔 통보되게끔 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확진자나 그리고 자가격리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수험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지금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현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은경 청장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면서 주의사항을 당부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발생 그리고 특정 집단 사례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지인 가족 간 모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특히 사우나, 체육시설, 식당, 주점, 카페 등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고 군 입영장정에 대한 조사 결과 미진단 항체 양성률이 0.22%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항체 양성률 0.07%는 보다는 높아서 젊은 연령층은 감염되더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이 많고 또 의료기관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회활동은 활발히 하기 때문에 지역 내에 감염을 전파시킬 위험이 상당히 높아 20대 초반 연령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 격상을 좀 더 서둘렀어야 된다라는 말을 줄곧 하긴 했었는데, 자, 2단계로 바뀌면 눈에 띄게 바뀌는 게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겁니까? 네, 일단 그럼 1.5단계가 뭐였는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1.5단계의 핵심은 인원 제한 네. 그리고 밀접 접촉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네. 근데 이제 2단계가 되면요, 이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가 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운영 중단 그리고 영업 제한 조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로 올라가면 이거는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흥주점, 그러니까 유흥주점 등 이 5종에 대해서는 영업 금지에 해당한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요. 네.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노래방 등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요.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죠. 이렇게 포장하고 배달만 허용이 되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한데 오후 9시 이후로는 정상 영업이 아니라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네. 또 결혼식이나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도 중요할 텐데 여기서도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여기서도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군 입영장정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항체 양성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 항체가 몸에 있는지를 왜 이렇게 조사를 하느냐. 일단 그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항체가 몸에서 나왔다는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찌됐든 한번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걸렸든 어떻게 무증상이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인구에서 3차 지금 건강검진 건강영양조사 결과 0.07%로 2차 조사하고 똑같게 나왔는데 네.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 군 입대 장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보다 3배 높은 0.21%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해석이 중요한데요. 젊은 연령층은 감염이 되더라도 이 무증상 또는 경증이 많고 의료기관이나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회활동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집중적으로 젊은 층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젊은 층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지금 시기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자, 지난 주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인데요. 지금 주말 서울 홍대거리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작 직후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 30대 젊은 층이 자주 찾는 클럽과 술집엔 사람들이 북적였고요. 입장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도 포착되곤 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내린 채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게 지금 특히 눈에 많이 띕니다. 2단계로 높여지면 이런 게 좀 효과를 볼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두고 봐야지 알겠죠. 결과는요. 일단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잘 따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 연구팀 조사 결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좀 센세이션하게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요.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운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월 달에는 37%였는데 네. 11월 달에는 46%로 10%포인트 더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대에서 한 40대는 절반 이상이 운에 달렸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하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원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49%로 11월 달에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로하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를 지금 어떻게 막아볼 방도가 없다는 이런 방증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3월 신천지 대구 유행이나 그리고 8월 달 서울 도심 집회나 어떤 특정 공통의 감염원만 잡으면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공통의 어떤 적이랄까요? 어떤 공통의 어떤 감염원만 잡으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목표가 우리 일상에서 뭐 사우나나 헬스장, 우리 주변에서 직장이나 너무나도 음식점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감염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이 더 풀릴 수밖에 없고 이제 개인 방역을 지키기에도 너무 지금 피곤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단계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광식 KBS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